시작하세요. 모잔들 법인 대표님 오시면은 법인 대표님 먼저 간략하게. 아니 그건 내가 하면 돼. 지금 그럼 어디 가셨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시도공공센터 박종휘입니다. 우선 의료분에 잘 부탁해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탄소 분해물 관리 기술 보급 현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경상대학교 조용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모잔들 연구법인 대표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이제 교수님 강의 중에 오시면은 나중에 인사 말씀이랑 다양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을 시작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안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손입니다. 여기 안 계셔도 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9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예. 엄청 빨리 오시네요. 예. 저는 진주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지도사님 말씀하신 모잔들 영농조합법인은 요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나중에 요 교육 마치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불 좀 꺼 주실 수 있나요? 그 뒤쪽에 보시면, 예, 거기 불 좀 꺼주세요. 앞에만. 너무 많이 컸구만. 주무실 건데.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탄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지금 심각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을 한 것이 우리 농업에서도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연구한 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 물떼기입니다. 물만 떼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떼야 되느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헛새끼 칠 때 아시죠? 무효 분을 때. 요때 2주간만 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3주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4주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연구한 결과들하고 전체적인 동향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탄소 인정받는 것까지 꼭 좀 교육을 해달라 하셔서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한 일들이 다 많으시대요.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데. 야야, 이 컴퓨터가 가버리네. 여기 밑에 좀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책자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자, 책자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맨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이게 나오시죠? 여기 요 부분 보시면 사업 대상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 재배 관련 사업 참여가 2007년에서 9년, 그리고 탄소 저감 등 환경 관련 농산물 생산 연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교육 등 여기에 이제 관여한 것이 제가에 이제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2010년에서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이렇습니다. 장비 현황 참조하시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사업 추진 체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이제 수행 기간이고, 이 전국에 지금 이제 8개 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자문기구가 경남농업기술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령군, 그리고 이제 농어촌, 의령, 그리고 올해는 이제 거창입니다. 거창지사, 그 다음에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리, 그 다음에 참여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업 추진 계획에, 자, 이 표 보이시죠? 3, 사업 추진 계획,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예, 맨 처음에 맨 위에 보시면 벼농물관리기술보급시범사업 협의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각 구성원별 해당 역할 분담 및 준비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쭉 아래 내려오시면 헛새끼 칠 때 무효 분울기 좀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23년 7월 20일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때부터 이제 물 관리를 소위 물을 안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물을 안 대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얕게 걸러대기 아십니까? 예, 얕게 걸러대기는 이제 한 3cm 내에서 4cm 정도만 물을 대시다가 빼시지 말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5일 주기로 하는데 5일 주기는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대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이승희 대표님 오셨는데 매장님도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인사 말씀. 예. 예, 반영의 말씀. 예. 이쪽으로 거기서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매장 지정부입니다. 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구전 날씨에도 우리 국민매를 방문해주신 사천시 쌀전 농협회 배우님과 김태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저탄소 농물관리기술 우리 조영선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으로 예쁜 강의를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또 많은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희 대표께서도 실제로 우리 농민들 선도하시고 하시면서 아마존 전작대회라는 앞에서 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교수님께서 잘 하실 거고, 우리 국민에는 일봉사라고 동물복당하고 동양 최대 동물복당하고 기대서 내려가는 강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 공항대는 우리 상경입니다. 상경인데 공항대가 일봉사를 품고 있고, 공항대는 콧대tem이나 큰 바위가 하는데 이 바위는 간절한 소원 하나씩은 들어준답니다. 특히 부의 기운이 많이 넘쳐난 바위인데 오늘 가시라 부작용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국민에 오신 또 기행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추수가 같습니다. 구전 날씨에도 농가에 나서 수고를 많으셨는데 오늘 좀 농가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예. 네. 지금 여기 구선도를 지금 모잔들의 이충희 대표님이신데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 간단히 오래 하면 또 그거 하니까 예. 여기 앞에 오셔서 하십시오. 예. 촬영도 되고 있습니다. 색깔은 안 돼가지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납품이 있어가지고 마산까지 갔다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탄소 시범 단지를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됐고, 올해 이제 2년차 컨설팅 해가지고 그저께 어제 해가지고 이제 선진지 결합을 갔다 왔습니다. 농림청하고 저기 어디고
굴에 자연드림 파크하고 이제 갔다가 어제 이제 왔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5개 단지를 구성되어 친환경 단지가 지금 재단소를 하고 있거든요. 뭐 2013년부터 저희가 친환경 단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 100개 정도가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거는 지금 그 마산하고 이제 연간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친환경이다 보니까 뭐 전기 같은 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으로 관리하기가. 그리고 저희는 다른 특장은 없어가지고 오시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기후 조건에 있는 게 잘 안 맞아가지고 하우스나 시설은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저희는 친환경이거든요. 아무쪼록 교수님 강의 잘 들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 장기 있는 데가 쌀이 좋거든. 예, 쌀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질문이 아니고 뭐 어드바이스 충고라고 해야 되겠죠. 네가 뭘 아느냐, 뭐 그거는 제가 농담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균평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된 데서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크지 않습니까? 4,000원, 보통 800평, 뭐 1,000평도 있으시죠. 이러다 보니까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높은 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언제 떼시냐고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열흘, 2주 전에 보통 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쪽에, 뒤쪽에는 약간 물이 잠겨 있어도 앞쪽에는 어떻습니까? 말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동할미가 많이 발생합니다. 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이. 그러니까 미질이 완전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뭐 시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결과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그 쌀품이, 그러니까 쌀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쌀품이가 있거든요. 소비자분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선에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완전미율, 그러니까 고시깔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산을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미율이 96%입니다. 완전한 형태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도전 과정에서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전미 수율이 높게 나와야 됩니다. 동알미 깨진 살이라든지 청미라든지 쌀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순간 이게 외관상으로 벌써 낙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미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얕게 걸러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3cm 정도만 대주시라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물을 떼시면 동알미라든지 쌀아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주스로 갖다 예약할 때 예. 자, 요거는 예, 주스는 우리 저 대표님이 예, 저 이양하실 때 이양 간격 그리고 주스까지 예.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55주, 그 다음에 이제 그 34주까지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정모 쪽으로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 농기계 그 가낸 그 기기가 이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심으신 분들 말고는 요즘 나오신 분들은 그 대부분이 다 그 200판 기준으로 한 12판 요 정도 소요되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37주를 심으면 모포기가 그 위에 아까 이야기 17개, 20개가 올라온다 하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 25개가 예, 올라오면 되죠. 더 많아지죠. 더 많이 올라오죠. 포기 많이 오르면 30개 정도 올라오죠. 예. 그 15칸 기준에 배수가 몇 킬로 정도 저희가 20kg 기준으로 15칸의 가정을 20kg 기준으로 저희가 100개를 목판을 만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200kg 55 15개를 정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55주를 심을 때는 15판 정도 소요가 되고 34주도 할 때는 한 10판, 11판 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신나가 해가지고 이거 신나 해야 내가 지금 35도 예, 지금 그 얀마나 동양 기계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대동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넓은 게 한계가 있어요. 기믹이 비료 종류는 어떻게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 친환경 쪽은 다 유박을 쓰고 일부 무농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밭에 그 유박을 쓰고 시비 척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아예 안 쓰나 일반만 쓰고 아니요, 그 무농약 하시는 분들은 그 척조로 해가지고 200분당 한 포 정도 지금 유박을 써요. 유박은 그 유박 종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그 200평 기준으로 3포 정도. 예. 요즘 유박은 예전에 그 산호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니라 비료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척조까지도 하시고. 그 유박도 주비로였나요? 예, 저희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그 짊어지고 다니는 공력 살포기 돼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유박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농약은 일부 이제 하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저희는 이제 무농약도 있고 유기도 있다 보니까 유기는 이제 하비료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 유박으로 진행을 하고 냉도잖아.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분종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냉을 많이 하잖아. 유박이 예전에는 200평에 한 7포, 5포. 예, 지금 저희도 쓰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물성 그 성분이 없는 것들은 저희도 한 마디에 6개. 요거 말씀입니까? 간척지에 가는 실험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척지는 비료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질문,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방금 질문이 간척지에 실험을 해봤느냐는 질문하셨는데 간척지에서는 이 실험을 안 했고 원체 이제 면적이 적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실험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간척지는 물을 지속적으로 안 대주면 소금이 위로 올라옵니다. 마르면 그러면 논바닥이 허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척지는 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제일 핵심이 이제 물떼기가 물 끌려내기하고 물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달, 6월달에서 7월달까지 그냥 3, 4cm 정도로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좀 말랐다 싶으면은 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제 잡초 방제가 어렵습니다. 접촉은 거의 문제는. 자, 잠깐만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여기 빔 프로젝터는 끄셔도 됩니다. 잠깐만 좀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뭐 처음부터 그냥 얕게 걸러대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를 6도 했지 않습니까? 밭에서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잡초 방제가 제일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 일명 물을 대고 이제 하게 됐고, 천연 공급량도 많아지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얕게 걸러대기 하시면 좋는데, 잡초 방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무효 분할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분할이 15개, 16개 유효 분할이 됐을 때 물을 딱 차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일명 물이 잘 안 빠지는 고노는 내가 물을 안 대도 한번 대어 놓으면 한 뭐 보름 있다가 빠지고 이런 노는 이미 좀 빨리 하시고 분할이 한 13개, 14개 됐을 때 하시고 물이 좀 잘 빠지는 노는 한 15개에서 17개 사이 분할을 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논이 이제 800평, 1000평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너무 바깥쪽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조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생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만 앉아서 논둑에 앉아가 샬리고 이거 이래 하시면 절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줄 내지 4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5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도 굵은 거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옆에 그 이웃이 거 3포기 정도씩 5군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개, 16개 분을 했구나. 이제 물 떼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새끼는 물로 많이 댕겨야 새끼를 많이 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새끼 치는 거는 물이 적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 이제 새끼 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새끼는 마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상에 있으면은 분할이 새끼가 되는 거고 토종에 있으면은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한 10cm 대놨다 계속 그럼 분을 몇 개 못 합니다. 힘을 쭉 꺼셔. 그럼 병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육 시기별로 물을 5cm 대라 7cm 대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하시되 단 무효 분할만 없애자. 그러니까 무효 분할을 안 하니까 뿌리가 강하게 되고 새뿌리가 나오고 하니까 후반기 생육도 좋아지고 태풍 불어도 쓰러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병해충 발생 적고 밥맛도 좋더라 하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현장에 지도사님 비 안 오나? 예, 이제 비 안 오니까 조금만에 현장에 이동하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 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얘기로